안녕하세요. 정보보호론 강의를 맡은 이상미입니다. 자, 우리는 사물 인터넷의 발전으로 사람과 모든 사물들이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4차 산업혁명도 한참 진행 중인 그런 상태가 되겠는데요.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긍정적인 효과들도 있지만 또 연일 해킹, 보안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처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보 보호가 무엇인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여러 가지 보안 위협들을 막기 위한 방법과 기술 대책들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014년부터 전산 공무원 시험에 바로 정보 보호론이 이러한 목적으로 포함이 되었는데요. 자, 이제 기출 문제들이 좀 쌓여 있어서 학습을 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저와 함께 하나씩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시간은 정보 보호의 개요가 되겠는데요. 자, 정보 보호 개요로 들어가기 전에 정보 보호론에서 어떤 내용들 학습하는지 정리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강의 목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목차는 크게 6개의 챕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정보 보호의 개요가 되겠는데요. 자, 그럼 정보 보호라는 말은 무엇인지 자, 의미를 따져보고 또 정보 보호의 어떤 목표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정보 보호의 목표, 자, 그리고 정보 보호의 구성 요소들과 여러 가지 또 보호 원칙들이 있는데요. 자, 그 내용들을 정보 보호의 개요 챕터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정보 보호 관리 체계라고 하는데요. 자, ISMS라는 것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보 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어떤 일련의 과정이나 절차를 정의한 것을 ISMS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챕터가 바로 암호화가 되겠는데요. 자, 가장 어렵고 또 가장 많은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보 보호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암호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들, 방법들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네트워크 보안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이 네트워크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정리하고 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는데요.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챕터는 시스템 보안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클라이언트나 서버 보안, 또 인터넷 응용 보안,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보안 이런 내용들을 시스템 보안으로 묶어서 설명드려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에는 관련 법규가 되겠는데요. 자, 우리가 흔히 보안이라고 하면 어떤 기술적인 대책만을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사실 이 법이나 절차에 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정보 보호에 관련된 법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그 법규에 대한 내용들을 마지막 챕터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정보 보호의 개요에 대한 내용 다음 시간까지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정보 보호, 인포메이션 시큐리티라고 하는데요. 자, 이 정보 보호라는 말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보 보호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인 만큼 여러 곳에서 정보 보호에 대한 정의를 내려 두었는데요. 한번 첫 번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ECD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 하는데요. 자, 이 OECD에서 정보 보호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정보 시스템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의 상실로 인하여 유발되는 손해로부터 정보 시스템의 안전한 의존에 의해 얻어지는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자, 여기에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정보 보호의 목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즉 정보 보호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 정보 보호의 목표에 대해서는 뒤에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만큼 하나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의는 ISO IEC에서 내린 정의입니다. 자, ISO라는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두 가지 기구는 모두 국제적으로 어떤 표준을 만들어내는 기구입니다. 자, 그래서 ISO가 국제 표준화 기구가 되겠고요. 그리고 IEC는 자, 국제 전기 표준 회의입니다. 자, 이렇게 표준을 국제적으로 정하는 두 개의 기구에서도 정보보호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는 것이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보안 사고를 방지하고 그 영향을 최소화하여 비즈니스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비즈니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자, 어떤 기업들이 계속적인 비즈니스로 인해서 이윤을 창출하게 되는데요. 어떤 정보 보안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그런 활동들을 계속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의 지속성 보장하고 비즈니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보 보호를 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법규에서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자, 제3조에서 이런 조항으로 정보 보호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보 보안을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중에 정보가 훼손된다든지 변조된다든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관리적, 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것을 정보 보호라고 한다. 자,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정보 보호의 개념이 무엇인지 가볍게 읽어보시면서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보 보호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 정리를 해볼 텐데요. 내용들이 많지만 가볍게 읽어보시면서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자, 우선 1번부터 6번까지가 일반적인 속성이 되겠고요. 그 다음 7번, 8번, 9번이 기술적인 속성입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보 보호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자, 우리가 예전에 정보 보호 또는 보안 이런 말들을 생각하면 어떤 국가의 거대한 기업이라든지 기업 경영에 대한 비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떠오르실 텐데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는 국가나 어떤 중요한 큰 대기업에서만 정보보호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개인에게까지도 개인 정보 보호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정보 보호를 해야 되는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에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분야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자,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해킹이나 바이러스 유포 등의 행위가 매년 증가하고 있죠.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특히 요즘에는 스마트폰의 발달 또는 사물 인터넷 발달, 또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해킹이나 바이러스 유포의 사고들이 매해 2배 이상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 아마 잘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자, 4번, 정보보호는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보보호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것을 국가가
국가만이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기업 또는 개개인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정부나 기업이 보유한 정보의 유출이나 정보 시스템의 파괴나 침해는 국가 안보나 기업 경영에 치명적인 피해를 준다. 자, 이런 해킹으로 인한 사고라든지 정보 보안 사고들이 어떤 그냥 경제적인 피해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게 앞서 나아가서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미쳐서 기업이 아예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국가 안보에도 큰 위험이 된다는 것 아마 잘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성공적인 정보 보호는 보안에 대한 기술적, 관리적 대책과 동시에 법 제도적인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 자, 법 제도적인 뒷받침도 따라야 됩니다. 자, 기술적인 속성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 굉장히 빠른 발전으로 인해서 정보 보호 사고가 굉장히 지능화되고 있죠. 자, 법 제도가 사실 이것을 따라가기가 어려운 그런 형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정보 보호는 기술적인 대책만으로 성공적인 수행이 어렵다.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술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관리적, 법규 모두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정보 기술의 특성에 의해서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정보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정보 보안 사고들이 지능화되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정보 보호를 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절대적이고 영속적인 대책은 없다. 자, 항상 어떤 정보 보호 대책을 세웠다고 해서 이것이 영구히 안전하게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환경에 맞게 이것을 고쳐나가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보 보호의 속성은 가볍게 읽어보시면 다들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 출제 빈도에 따라서 분석을 해서 별표를 한번 붙여봤는데요. 자, 정보 보호의 목표는 5개의 별을 붙여봤습니다.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출제가 된 부분이고요. 사실 한번 시험을 볼 때 한 문제 이상이 반드시 출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보 보호의 목표, 오늘 이 내용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정보 보호의 기본 목표가 있습니다. 자, 3대 목표라는 것 앞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기밀성과 그 다음 무결성, 가용성. 자, 이렇게 3가지 목표가 있고요. 자, 이것의 영문 약어를 따서 기밀성은 C, 무결성은 I, 가용성은 A. 자, CIA.라는 기관 익숙하실 텐데요. 그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CIA, 3가지가 가장 정보 보호의 기본이 되는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는 기밀성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무결성, 가용성, 각각의 뜻을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이런 용어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기밀성입니다. 자, 어떤 비밀이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합법적인 사용자가 아닌 사용자들은 컴퓨터 시스템 상의 데이터 또는 컴퓨터 시스템 간의 통신 회선을 통해서 교환 전송되는 데이터의 내용을 볼 수 없도록 한다. 합법적인 사용자가 아닌 사용자는 데이터의 내용을 볼 수 없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데이터의 내용은 합법적인 사용자만이 볼 수 있어야 한다. 자, 이것이 바로 기밀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메일을 보낼 때 반드시 그 당사자만이 메일의 내용을 읽고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떤
고객의 정보가 유출되는 그런 사고들이 많이 있는데요. 바로 이런 사고들이 기밀성을 침해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기밀성을 침해하는 사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비인가된 접근이나 지능적인 차단으로부터 중요 정보를 보호한다. 자, 비인가된 접근이나 지능적인 차단. 자, 어떤 그 불법적인 침입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으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보호하는 것을 기밀성이라고 한다. 자, 그럼 이런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보안 대책이 필요할까요? 아마 첫 번째로 떠오르시는 것이 암호화의 대책이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자, 암호화를 하게 되면 암호화라는 것은 어떤 문서의 내용을 권한이 없는 사람은 읽을 수 없도록 바꾸는 행위를 암호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중요한 정보가 있을 때 이 정보에 대해서 암호화를 하게 되면 이 정보에 접근을 하더라도 내용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암호화뿐만 아니라 접근 통제 기법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아예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기밀성에 대한 보안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기밀성 유지를 위해 해결해야 될 문제점 살펴보겠습니다. 기밀성을 유지해야 할 정보를 결정해야 된다. 정보를 결정해야 된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보호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죠. 가볍게 노출을 해도 되는 정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가 어느 정도의 기밀성을 유지해야 될 건지를 먼저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기밀성을 유지해야 될 정보나 정보 시스템에 접근을 인가할 수 있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겠고요. 비밀 정보를 본다고 하는 최소의 어떤 단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서 출제되었던 내용 제가 한번 밑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컴퓨터 시스템 및 네트워크 자산에 대한 위협 중에서 기밀성 침해에 대해 해당되는 것, 기밀성 침해의 내용을 고르는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이런 보기가 있었습니다. 자, 통계적인 방법으로 데이터의 내용을 분석한다. 자, 데이터의 내용을 그대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통계적인 방법으로 이 내용을 분석해서 내용을 유추하는 것. 이것도 역시 기밀성 침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 암호화를 해서 기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암호화할 수 있다고 해서 이것이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해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요. 자, 이 암호도 역시 통계적인 방법으로 분석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석이 된다면 이것을 바로 기밀성이 침해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밀성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합법적인 사용자가 아닌 사용자들은 데이터의 내용을 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기밀성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무결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무결성 역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무결성은 데이터 및 네트워크 보안에 있어서 정보가 인가된 사람에 의해서만이 접근 또는 변경 가능하도록 한다. 정보가 인가된 사람에 의해서만 변경이 가능해야 된다.